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가 했다. 나 지금 사달라다가 나 진짜 저 요거 보면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참 대한민국 사회 참 어떻게 보면 재밌다. 이거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거예요. 네, 저거 부끄러워할 그렇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윤석열이 망했다라는 중요한 소재로 쓰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 프레시언 기사를 하나 보니까 현직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님이 쓴 글이에요. 검찰의 이재명 4,895억 배임 수사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수사를 법으로 하는 거거든. 네. 사람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도하게 막 말도 안 되게 뇌물이라고 해놓고는 뇌물이 안 나오니까 그럼 배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임이 말이 배임이지 배임과 횡령은 딱 표현 하나로 다 바꿀 수 있어. 횡령은 헤쳐먹었다. 배임은 헤쳐먹게 했다. 이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나 지금 아니 이 이야기는요 정말 쉽게 우리 엄마한테 설명해 엄마가 알아먹어요. 그렇지. 그런 거였어? 언론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지. 네. 결국 뇌물은 사라지고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게 민주당의 구성원들 현역 의원들 중에 약간 비명 스탠스에 있던 사람들이 구속영장 청구서 보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리가 없구나.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제가 알고 있기에 현역들 전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할 것이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갖고 나온 카드가 대통령실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실 발언이 이번에 위클리 조선에 나온 이모 기자 그게 처음 아니에요. 이미 12월 말에 한번 나왔어요. 계속해서 구속영장 검찰이 계속 몇 번 치면 그때마다 방탄할 거냐? 이게 이미 나왔어요. 12월 말에. 그리고 이번에 위클리 조선에 나온 그 기사 이번에 민주당이 방탄하면 한 번으로 안 끝난다. 계속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국힘에서 나오는 말은 이번에는 그래 부결시켜봐. 또 보낼 거야. 그러면 그때 부결될까? 그때 가결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1차 시기 작전 실패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상으로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전면 보이콧하고요. 정말로 이제는 국회가 뭐고 없다고 봐야지.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국민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검찰청 엎어버리지? 실제로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윤석열 가족도 수사할 수 있다면 이런 불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 정의당이 교조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푸나님도 특권 내려놓기 동의하셨잖아요. 우리 과거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제 필요해 그랬다고. 그때 조건이 뭐예요? 대통령이 적어도 국회의원을 이런저런 물리력과 수사력을 동원해서 탄압하는 일은 없다. 이제 대한민국에선. 네. 이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그게 구속영장이 그 내용이 그게 뭡니까? 진짜 그런 구속영장이라고 치고 이렇게 탄압하는 이 시점은 이거는 삼권 분립이 깨지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재명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와중에 이하경 의원이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택, 집, 의원회관 사무실 전부 다 압색했어요. 이 와중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를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가하게 불체포특권 뭐 원래 없어져야 되네 만회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대장동 사업을 우리는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배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들어와야 될 수입은 다시 이건 우리 방송으로만 따지면 입이 아파요. 너무 많은 말을 해갖고. 근데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힘 현재는 국민의힘이겠지만 그 새누리당 뭐 이런 부류의 저쪽 정당이 성남시의회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해가지고 못했잖아요. 네. 그게 대장동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관 합동해가지고 뭐 성남에 뜰 만들고 해갖고 지분 만들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이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 내가 푸나님한테 들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수건이네. 배임을 입증할 만한 대표적인 이유는 거기에 나쁜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 시작부터가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나쁜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 개발로 갔겠죠. 그렇죠. 원래는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민간 합동 개발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고의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고의성이고 뭐고 그 나쁜 애들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일단 돈 먹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먹든 네. 땅을 받든 아파트를 갖든 뭐 하든 그게 이재명 대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몰아붙입니까? 그리고 전 이게 제일 웃긴 게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이 대장동을 놓고 자기의 가치 기준에 대혼란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CT가 1조 벌었잖아요. 민간업자들이. 그런데 민간업자 1조 벌게 한 당시의 부산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물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냥 다 놔두고요. 그냥 남욱이고 누구고 너네 다 해먹어. 민간으로. 허가만 해주고 말아. 그리고 5,503억 회수 안 했으면 이 일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초안서 줬다고 조국 규제. 아, 이게 뭐냐고요. 근데 학원에서 아예 전문가들이 써준 자기소개서는 괜찮고. 괜찮은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 아버지가 자기소개 초안 써주는 게 법으로 처벌할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 딸 같은 경우에도 MBC가 6월 9일인가 그 촬영 가는데 7월 26일까지 이미 봉사활동했다고 사인을 해놨잖아요. 그 딸이. 그럼 그것도 같은 잣대들이면 당연히 이거 업무상 방해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잣대 다르고 네. 뭐 부산시뿐만 아니라 뭐 양평 공흥지구 등 그 잣대로 그렇지. 보면 더 심각한 게 많죠. 그때 군수인 김성교가 배임한 거야. 네. 개발 분담금 아예 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 배임이 아니라는 증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알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올라서 돈을 벌었어. 이재명은 신이야.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가 그 이야기 했다 그랬죠. 남욱하고 유동규한테 남욱한테 우가 너는 네가 할 길 가라라고 하는 이유가 천화동인에 남아있는 428억이 김만배 건 거예요. 김만배는 이것저것 다 하고 지금 자기한테 428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재명 거라고 인정이 되면 완전 개털되면서 다 환수당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천화동인 1호에서 8호까지 주인이 다 있어서 천화동인 1호가 그 유동규 거 반, 그 다음에 김만배 거 반, 김만배 거 그러잖아요. 2호, 3호는 김만배의 누나와 첫 거예요. 2호, 3호가 천화동인이. 그리고 나머지는 배성준 YTN 기자, 남욱, 그 다음에 정영학. 그 천화동인의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화동인의 수익 있잖아요. 그 수익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는 계속 꾸준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잖아. 천화동인 이론 내 거야. 네.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알 수 없었던 위치에 있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명을 요구한 조선일보 계열의 변호사가 아니면 어떤 법조인도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로 안단 말이야. 증거가 없네. 무식하지 않아요, 민주당. 아니. 잘 몰라가지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저 죄 없으면 가서 심사 구속영장 받아라. 그게 정청래 의원이 빡적한 말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없는데 그거 받냐. 그러게요. 자, 아까 그 말한 그 단국대 교수님이 쓴 글 중에 이게 있어요. 최소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로 배임죄는 부적절하다. 객관 의무를 지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수사 대상이 사람인지 행위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을 따라가는지 증거를 따라가는지와 마찬가지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의심을 필자만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 사람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걸 정적 죽이기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교수님이 진짜 교수님답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단국대 법대 교수님이십니다. 이석배 교수님. 네. 자, 이재명 대표 영장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검찰이 썼어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건 정치적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적 언어를 증거 없는 영장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재명의 내로남불이다. 아이고, 이재명의 아시탑이다. 아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저런 거 써도 돼?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게 구속영장이잖아요. 네. 합리성. 내로남불, 시정농단, 아시탑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구속영장이라는 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잖아. 그러면 법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아주 간결하게 팩트와 증거와 합리성으로 돼 있을 것 같잖아요.
와, 저 영장은 망작 소설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구속해야 되는 이유. 제1야당 대표여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제1야당 대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아유. 그냥 막 거대 야당 프레임을 이용하는데 제가 좀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가장 와닿는 게 막 디테일한 건 복잡하지만 그 나무위키에 있는 걸 그대로 빼다 박아갖고 망신당한 거 네. 나무위키란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급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나 미치겠네. 자, 증거는 없고 언어만 가득한, 정치 언어만 가득한 구속영장 청구서. 그것이 지금 민주당 내에 비명계 의원들한테도 얘들 죄가 없구나. 이재명, 그러니까 증거가 없구나.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구나. 여기서 이제 딴 목소리 못 내는 건데 이걸 모르는 공부 안 하는 일부 원외 정치인들이 지금 언론에 굉장히 지금 앞제비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그렇죠. 그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 흔드는 얘기 안 하면 언론이 받아 적어줍니까? 제가 그 찾아보니까 민주당 욕하고 586 욕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욕할 때만 그분들이 쓰이더라고. 그래야 언론이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공부도 안 해요. 실제로 우리 방송만 듣거나 보는 것도 공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 의심을 안 해요. 애초에 처음부터 안 했다고. 윤미향 의원권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 윤미향 진짜 고생 네. 많으셨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친문인 저는 이재명 대표를 더 지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흔들기, 정적 죽이기를 성공하면 저들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칩니다. 그래서 친문인 저는 이재명 대표를 사수해야 돼.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요. 순망치안이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판. 그래서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많은 분들이 비웃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비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시작이 되더라. 원래 그렇죠. 조선일보의 한 줄로 시작이 되고 이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요. 네. 그런 비슷한 걸로 시작을 한다. 네. 뭐 저 이지원을 가져간데 만에 해가지고 돌려주네 만에 그 논란으로부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게 확 그렇죠. 뇌물 사건으로 바뀌더라고. 자, 이재명 대표의 SNS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 사건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비리를 취했다. 간단히 말해서 다 지워도 돼요.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이 없다. 근데 막 제3자 뇌물죄고 복잡하게 엮고 막 걸어요. 이거 네, 아주 그 두 분이 말을 잘하셨어요. 이재호 고문이 이재명이 받은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구속영장을 처음에 떨리더래요. 읽는데 혹시 뭐가 있을까봐. 그런데 보니까 이건 이재명 영장이 아니다.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 같았다 이런 거죠. 혐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치기가 옹색하니까 걸었던 것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토착비리라고 그랬고 그래 엄중한 사안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정성호 의원이 이제 정진상 김용 회유했다 이건데요. 근데 그거를 딱 그 시점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정성호 접견록을요. 법무부가 검찰한테는 준 거지. 네. 당사자한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달래는데 왜 안 줘요? 본인인데요. 예. 네. 내 개인정보인데? 이건 아마 내가 봤을 때 얘들이 또 법을 뭔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명확한 저는 규정이 없는 모양이에요 이게. 네. 받아내야죠. 네. 네. 이재명 대표의 멘탈도 대단한 게요. 오늘 방송하는 날 민주당에서 행사만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행사만 3개가 열리고 있더만 민생 뭐 안보 또 여성의 날 뭐 해가지고 3개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전날은 또 노인들 어르신들 만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민생 하는 거예요 민생. 네. 그날도 이재명 대표 월요일 날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농성장 찾아갔던 것도 멘탈 하나 정말 강해요. 속마음에 떨리겠지만 난 안 떨리면 사람이 아니고 떨리는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하는 거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성실한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에서 막 11시 넘어서까지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행사를 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희가 9시에 최고위 사전조정회의를 해요. 그런데 8시 반부터 당무조정회의를 또 해요. 그러다가 1분 늦었어요. 9시 사전조정회의에. 그러니까 대표가 다 가서 앉아 있더라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님부터 우르르 들어오니까 오늘 회의가 이렇게 늦어진 게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당무 집행회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색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해.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들이요 이제 정치 이제 고수랍시고 하는 말 중에. 네. 이재명 정치탄 하나 맞고 억울하겠다 하는데 하나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민주당이 뭘 못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못했다는 건 이재명이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논리야. 그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국민들 뇌리에 각인될 만한 민생 정책 같은 걸 못했다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이럴 때는요. 민주당 비판 30, 윤석열 정권 비판 70이 돼야 되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뭐 거부권 행사안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요. 국회 열어가지고 뭐 통과시킨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라고 엄연히 있는데 국회의장도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도 무조건 못 nen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회는 월스톱 돼버려요. 국민의힘부터가 국회의장을 비토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이 무조건 윤석열 정권하고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비판의 화살이 70%가 국민의힘과 윤석열한테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민주당 탓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잖아. 그래도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보는 게 뭐만 하면 막 민주당 얘기하는 막 그런 자칭 전문가들이 있는데 되게 웃긴 게 문재인 정부 때 뭐 하려 그러면 뭐 입법 독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엄청 때렸던 사람들이 또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 뭐 제대로 못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거면 하나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 합법화업 보장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노동권 보장하고 노사 간에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최소한의 균형추라도 맞춰달라 이건 건데도 너무 악마화해 놓으니까 움츠러드는데 이건 그럴 사안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정권이 대표적인 모습이 환경부가 환경 오염시키고 노동부가 노동 탄압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용자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파업 남발 우려가 있다. 불법 파업 벌여도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이게 우리나라의 노동부 장관의 말이고 오죽하면은 노동부 장관 때려치워라. 노동부 앞에 이름이 고용노동부가 붙여 있잖아요. 그 고용자를 이명박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보니까 결국 노동 탄압하는 노동부 윤석열 정권의 비극적 현실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부가 통일을 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 나라 잘 안 돌아가요. 그렇죠. 각 부처가 부딪힐 때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서로. 네이스 파동 났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절하라고 있는 데입니다. 그랬어요. 반대 의견이 부처 내에서 나오고 그래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동되는 데는 저는 딱 두 군데 같은데요. 검찰. 대통령실과 검찰. 알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정치보복이에요 지금. 네. 법대 교수님이 현직 법대 교수님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영감을 얻은 건데 검찰의 구속영장이 오히려 이재명을 돕고 있다. 처음에 구속영장 나왔을 때 제가 쓴 표현이 그거예요. 대한민국 검찰만 다큐멘터리고 우리가 보기엔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윤희선님, 문희상님, 정의정님, 김형님, 강풍무님, 강마님님 감사합니다. 땡큐. 혹시 문희상 의장님? 어디요? 좀 아까 읽으셨잖아요. 문희상님. 와.
그랬나요? 네. 여기 마지막에 올라오신 분 김문상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건.